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제역사 한국사 강의 제3강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대비 잘 하시고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금속으로 시대가 바뀐 시대죠.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연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귀했던 그런 금속 제품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의 청동기, 즉 만주와 한반도는 기원전, 만주 지역은 기원전 20세기경, 한반도의 경우 15세기경으로 많이 소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만주도 이렇게 예전에는 높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점점 그 문화적인 발굴로 인해서 연대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발굴이 있기 전에는 이제 그 청동기로 통한 그 고조선 있죠. 고조선이 이제 과연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청동기가 20세기경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 즈음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즉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 즉 국가가 생겨났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20세기경, 15세기경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우리 여기 이 시기를 이제 한민족, 즉 우리 민족이라고는 한민족이 형성된 시기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벽한 정착이 시작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가지고 들어온 세력과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500년간 융합하여 공존하다가 현재의 한민족이 형성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완벽한 정착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일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청동기 시대는 밑에서 보이듯이 이제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습을 보면 자, 움집의 지상가옥화가 특징이죠. 지상가옥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집은 이렇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물 파서 만든 집 이거였는데 이젠 요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쭉 지상에다가 기둥받고 하면서 집 지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가옥화라는 얘기는 요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농경이 이제 완벽한 생활로서의 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래서 배산임수의 구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골 쪽에 가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뒤에 산이 있고 주변에 이제 하천 같은 강이 작은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군장국가 단위의 국가가 탄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 있게 됩니다. 공동 창고, 공동 작업장 등의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이전에 움집의 특징은 가운데 있었죠, 화덕이. 자, 움집은 화덕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요거 이제 지상가옥화하다 보니까 화덕을 이쪽에다 따로 뚫은 거죠. 이쪽에다 화덕을 놓고 이렇게 지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궁이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변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덕도 한쪽 벽으로 이동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이제 농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원시 농경이라고 하는 신석기는 조피 수수.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즉, 쌀 생산은 청동기 때부터다. 즉,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벼농사, 즉, 쌀이 생산되는 시기는 청동기부터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기는 사유재산이 발생을 해요. 자,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 그러면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은 귀족이라고 불리는 계급과 그들이 부렸던 노예에 대한 이런 분리까지도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급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센 귀족이 힘센 부족의 인물이 군장이 되는 형태로 해서 군장 국가가 형성이 되죠. 자, 국가가 형성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그 모습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성공리 유적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책과 해자. 자, 목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울타리. 옆에 보이죠? 울타리. 울타리가 이렇게 되고 해자라는 거는 요 앞에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한 거죠. 여기 이제 마을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상대방 군사들이 이제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게 여기 앞에 있는 해자가 1차 방어선, 이게 2차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 대한 경계, 적대가 왜 생겨났을까요? 서로를 정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을 살펴봐서도 이 시기는 서로 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시기였구나라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 바로 선민사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자는 먼저 선. 이건 이제 백성민, 사람들을 뜻하죠. 요거는 이제 그 의미가 돼요. 내가 여기 먼저 왔다. 자, 이 얘기 자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옆에 있는 부족을 점령해요.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 너네보다 먼저 와서 살았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원래 우리가 확장할 땅이었는데 니네들이 침범한 거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뇌 사상으로 될 수가 있고 요건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그 왕 중심의 사상으로도 크게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주민족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주변 부족을 점령해 가면서 세뇌시켰던 그런 하나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라는 종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포인트 하나 더 있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성공유적하고 여주 흔합리 정도, 요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쌀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농경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경지에서 요것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요거. 여기 밑에 보는 요거 있죠? 반달두칼. 이게 이렇게 생긴 농경지에 같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청동기가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지배자의 재래용이나 무기 정도로만 제작하는 데 사용을 했고 청동제 농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귀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철 같은 거는 철이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 나와서 그걸 가공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동기는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녹여서 서로 배합하는 거였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어려웠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도구로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 청동기 시대에도 농경도구는 여기 보이는 반달, 돌칼, 석재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뭐 청동제 농기구로 농경생활을 하였다. 속아 넘어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토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토기는 이제 여기 민무늬 토기라는 거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기를 얘기합니다. 민무늬 토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붉은 간 토기는 겉면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구워지는 게 붉은 간 토기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신석기 시대 저번에 해서 이제 아실 텐데 그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더 이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가 신석기,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토기 형태의 발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다른 도구에 대해서나 또 이제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청동 방울 계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사용으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아스달 연대기라고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고조선이 형성된 그 시기와 관련된 일종의 판타지 역사 영화 정도는 역사 드라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중요한 소재의 그런 소재의 걸로 등장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궁금해해요. 청동기가, 청동기 이게 이렇게 뭐 후지게 생긴 게 어떻게 지배층의 제사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하지만 이 청동기는 처음에 청동색이 아니에요. 어떤 색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굉장히 약간 금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금색.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한번 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요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이게 색상이 금색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청동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청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동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청동방울들이 원래 이 색깔이 아니고 요런 금색을 비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걸 차고 있었던 지배층은 엄청나게 약간 신성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잠시 또 돌아가면 이런 모습들 있죠. 여기 보면 이거 청동 거울. 자, 이건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청동기라는, 이게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빛을 반사한다는 의미의 거울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 있죠? 여기 보이는 요거. 여기에다가 끈을 이렇게 껴서 몸쪽에다 이렇게 매단 거죠. 몸쪽에 이렇게 매달게 되면 그 매단 모습이 거기에 이제 빛이 반사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같은 금색깔 같은 거에 빛이 반사된다? 그러면 번쩍번쩍 하겠죠. 그런 의도로 이제 신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우리가 발굴했을 때 청동의 색깔이어서 청동기라는 것이지 처음에는 약간 금색에 더 가까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아래쪽. 청동기실의 무덤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고인돌과 돌널 무덤. 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겉면에 있는 이런 틀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가끔 그걸 물어보거든요. 곽과 관의 차이는 뭐냐?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조금 적어 드릴게요. 곽과 관의 차이. 자, 곽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해서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 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즉, 이게 토관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토관이라고 하면 그냥 토관 혹은 토광묘라고도 하는데 그게 흙으로 틀만 이렇게 판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얘기가 되냐면 그 토광묘라고 해서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르니까. 자, 여기 사진을 한번 어떤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예, 화면을 한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틀만 파놓은 거. 이게 토관이라고 보고 토강묘라고도 하는데 관은 곽은 있으나 관이 없다. 이게 곽이에요. 곽. 곽. 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유곽 할 때 그 곽 있죠. 즉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 그 시체를 그대로 안치하면 이게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 라는 표현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죠. 그냥 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관, 사람이 들어가는 나무 틀 이렇게 짜잖아요. 그거고, 곽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의 전체적인 기본 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곽입니다. 곽과 관의 차이, 이 정도에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돌널 무덤, 이렇게 이제 있었고, 이 돌널 무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그냥 무덤으로도 발견이 되는데, 요 형태의 이 개석식 무덤의 하부 구조로 많이 발굴이 되는 그런 무덤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고인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바둑판식이라고 불리는 남방식, 즉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요거 바둑판식, 진짜 바둑판처럼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개석식. 개석식은 특이한 점은 요 밑에 있는 요게 없는 거죠. 받침돌 같은 게 없이 그냥 돌만 이렇게 툭 위에 올려놓은 모습. 이게 개석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북방식 고인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고인돌의 형태가 이 세 번째가 되죠. 자,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이다 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도 간단한데 이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는 거기 이제 그 만주 지역이 그 뭐냐 요령 지역에 해주 지역에 가면은 전체적인 크기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덮개돌 있잖아요. 덮개돌의 크기가 8m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만들 때 과정을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자, 만들려면 누군가가 이 인원을 동원해야 하고 동원하려면은 동등한 평등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쌓는 이유는 지배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있는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무덤임은 확실한데 이렇게 놨으니 지배층의 무덤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고인돌은 그런 의미로 이제 지배층의 무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참 친절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빨리 받으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요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거주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뭐 경제활동, 사회, 종교, 도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요약본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그 부록적인 의미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걸쳐서 나왔던 대표적인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울주방구대 암각화. 자, 여기 이게 신기한 게 고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느 부분에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느 부분에는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는 형상으로 보이는 것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고래 사냥도 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설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벽화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령 양정동의 알터 바위 그림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침수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침하작용이 돼서 이게 좀 깎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봉 같은 거 떼어서 이제 요런 원래 어떤 내용을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보존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조금 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요 모습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고령 연정도 알터 바위 그림에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돼서 동심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태양을 뜻하고 태양 숭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벽화로서 그려진 생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석기 때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그려졌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딱 방점 짓기보다는 시작은 신석기, 마무리는 청동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청동기와 관련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게 조금 이제 외울 게 점점 생겨나요.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요 고조선의 성립 있죠. 고조선 같은 거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철기와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 보고
고조선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철기 문화의 양상 변화와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